네덜란드 밀물 슈팅 홀로 막은 드라구신 인터뷰서 손흥민 언급하자 초토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토트넘 벤치의 후보 선수 하나가 유로 2024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저런 선수를 벤치에 앉혀놓고 오위를 하다니 손흥민의 재능까지 모두 낭비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몇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토트넘에 오기 전과 온 후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며 경기 중 몇몇 장면을 예로 들며 손흥민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다소 알쏭달쏭한 말을 해 많은 팬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간신히 16강 진출. 로날드 쿠만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는 지난 3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루마니아와의 유럽 축구 연맹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린 코디 각포와 멀티골을 넣은 도니엘 말런의 활약을 앞세워 3대0 완승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네덜란드는 8강에 진출했고 돌풍의 팀이었던 루마니아는 아쉽게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BBC에 출연한 몇몇 패널들은 루마니아가 조별 예선에서 우크라이나를 무려 3대0으로 이긴 중심에서는 루마니아의 센터백이자 토트넘 소속인 라두 드라구신의 맹활약이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몇몇 팬들은 토트넘에서 벤치 신세였는데 라두 드라구신이 국가대표팀에 가서는 저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뒤에 드라구신을 경기에 내지 않아 실력이 별로인 줄 알았는데 유로 2024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BBC의 패널들은 네덜란드의 키플레이어는 데파이와 각포라고 말하며 이 두 선수의 공격진 호흡과 센터백으로 뛰는 반다이크의 리더십이 네덜란드 전력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전력으로는 루마니아가 열세이지만 공은 둥글다라고 말하며 네덜란드의 공격진에는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각포뿐이어서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와 함께 D조의 편성 무난히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경기력으로 1승 1무 1패에 그치며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이어 조 3위로 간신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루마니아는 벨기에,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와 2조에 묶여 당당히 조 1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면서 네 팀 모두 1승 1무 1패를 거두는 대혼전 속에서 루마니아가 골득실 플러스 1을 기록해 벨기에를 다득점에서 누르고 순위표 최상단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벨기에와 슬로바키아 모두 16강에서 탈락한 가운데 루마니아 한 수위 전력을 갖춘 네덜란드를 상대로 2조 1위의 저력을 보여줄지 전 유럽 축구계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덜란드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최전방의 데파이와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동료였던 베르바인을 기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라인업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베르바인이 토트넘에서 방출된 이유는 골 결정력이 아주 좋지 않아서인데 저 선수를 최전방 투톱으로 배치한 걸 보면 네덜란드의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 몇몇 팬들 역시 손흥민에게 밀려 교체 멤버로도 나서지 못한 베르바인이 네덜란드의 최전방 투톱 중에 하나라니 손흥민이 없었을 때는 저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단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유로 16강을 간 네덜란드의 투톱 중에 하나라니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벤치 후보였던 드라구신 홀로 수비하며 루마니아는 4-1-4-1 전형으로 맞섰습니다.
라두 드라구신이 센터백으로 수비진을 이끌고 최전방에 원톱을 두는 형태로 중앙에 5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전술로 네덜란드를 맞섰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많은 축구 팬들의 생각과는 달리 네덜란드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루마니아는 정신을 못 차리며 전반 19분경 왼쪽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던 각포가 벼락같은 중거리 슛을 때리는데 이것이 그대로 루마니아의 골문 안에 꽂히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골키퍼의 실수라고 말하면서 이 각도에서 보면 각포가 공을 몰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노마크에 놓이는데 상대가 슛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골키퍼가 스텝을 밟으며 공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 동작에 돌입하는 타이밍이 늦고 각포가 한 박자 빠르게 슈팅하자 가까운 거리에서 워낙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라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반 30분경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고 골문 앞으로 컷백을 넣어주는데 이것을 드라구신이 커트를 해내는데 이 장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동작은 절대 쉽지 않다라고 분석하면서 골문으로 쇄도하는 상황에서 발을 뻗어 공을 커트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책골로 이루어질 수 있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절대 쉬운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라구신은 이후에도 상대의 엄청난 슈팅과 침투를 홀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루마니아는 2골을 얻어맞으면서 결국 3대0으로 지고 맙니다. 경기 후 BBC에 출연한 패널들은 이번 경기에서 루마니아의 수비 조직력이 전반적으로 호흡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의 김민재가 있으면 거의 모든 상대 공격수를 다 막을 것 같았지만 요르단의 2골을 얻어맞으면서 진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루마니아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네덜란드에 밀리는 이유는 포백 라인을 보호해야 할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만 두고 너무 넓은 범위를 그 선수에게 커버하도록 한 것이 패착이라고 말하면서 1차적으로 2선 미드필더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중앙에서 싸우지 못하고 상대의 침투를 그대로 허용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김민재가 아무리 뛰어나도 축구는 11명이 하는 것이다. 드라구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주변 동료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높은 수준의 상대를 만나면 그 틈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라구신, 손흥민 효과로 드라구신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제의를 거절하고 토트넘으로 이적해 유럽 축구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드라구신과의 첫 대면에서 체구가 커서 무서웠는데 말을 몇 마디 나누니 정말 착한 친구라고 말하면서 공격수 입장에서 어떻게 수비수가 공격수를 괴롭힐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라구신 역시 후반기에 몇몇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후 동료들이 많이 도와준다. 특히 캡틴이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도 큰 도움이 된다. 팀을 새로 바꾸어서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점점 적응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유로 2024에서 활약한 것만 보면 드라구신은 토트넘에서 벤치를 달굴 선수가 아닌데 포스테코글루가 대단한 판단착오를 하는 것 같다. 드라구신이 저런 실력을 갖췄는데 누가 토트넘에서 벤치를 지키려고 하겠는가? 다른 빅클럽들의 오퍼가 있다면 드라구신은 떠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에 입단한 후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와 훈련하면서 경기 템포를 익혔고 그것이 아직 경기에 나설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포스테코글루는 판단해 후반기에 출전을 덜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건 추정이지만 드라구신이 세리에A에서 유로 2024에서 저런 맹활약을 할 정도의 수비 실력을 보여준 건 아니다.
토트넘에 온 뒤로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캡틴 손 효과냐, 공격수 입장에서 수비수까지 훈련해서 단련시키는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